그 사람, 백인도 아니고 중국인처럼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초라한 가방 하나 들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쯤으로만 봤죠. 그런데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처음으로 형님, 콩고말로 카카라고 불렀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외딴 시골 마을.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이곳에 어느 날 이상한 동양인이 나타났습니다. 트럭도 장비도 없이 가방 하나 달랑 맨 채 흙투성이 밭 앞에 혼자 서 있던 사내.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중국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뭘 해줄 수 있겠어? 중국인들은 트랙터와 드론을 앞세워 마을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시설은 우리가 만들고 돈도 우리가 빌려줄 테니 너희는 그냥 우리 말만 들으면 된다. 백인들은 NGO 명찰을 달고 와서 사진을 찍고 물 몇 병 나눠주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삽 하나 들고 밭에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혼자서 밭을 뒤집고 흙을 만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사실은 한국 정부가 공식 파견한 농업기술 전문가였다는 걸요. 미국 명문대에서 농업생명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도 한국 귀국 후 오직 새마을 운동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사명 하나로 이곳까지 온 인물이라는 걸 말이죠. 그가 마을을 떠난 지금 이곳의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 가고 논밭에는 푸른 작물이 자라며 그를 처음 형님 카카라고 불렀던 청년은 마을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쌀 한 톨, 돈 한 푼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의 곁에서 처음으로 자립이란 걸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한국인 농업 전문가가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을 바꾼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우리가 전할 다음 기억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건물과 기계를 들여오면 너희들은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된다. 중국인 감독이 현지인을 향해 외친 말은 마을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마치 개발 협력인 척했지만 그 속엔 빚과 종속, 지배의 구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스스로의 땅에서 밀려나고 노동자는 단순한 일용품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콩고 남부 외곽의 작은 마을. 비가 오면 흙탕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해가 뜨면 바짝 갈라진 땅이 터져나가는 척박한 땅. 사람들은 두 손에 삽 하나 쥐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밥 한 끼 해결하기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의외로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곳에 들어온 건 중국계 농업 자본이었습니다. 트랙터, 파종기, 자동 급수시설 거대한 농기계들이 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은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젠 우리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희망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중국인은 말했습니다. 자본은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고 지금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된다. 일당은 하루 1달러. 말 안 들으면 당장 쫓아낸다. 그들이 지은 비닐하우스와 경작지는 모두 중국 법인 소유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단순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병이 나도 쉬지 못했고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일했습니다. 말 한마디 항의하면 너 말고 일할 사람 많다며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인들은 가끔 마을 광장에 모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미개한 너희는 지금도 나무 껍질이나 씹고 있었을 거야. 사람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속으론 화가 났지만 그저 고개를 숙였고 다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누군가가 도착했습니다. 말라 보이는 얼굴에 군인처럼 짧게 자른 머리, 낡은 배낭 하나의 구두 대신 오래된 작업화를 신은 동양인 노인. 그가 이 마을에 처음 나타났을 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며? 나중에 골치 아플 수도 있겠는데. 그쪽 사람들 근성 하나는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다던데. 여긴 우리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데야. 잘 모르면 조용히 있는 게 좋을걸? 하지만 그 한국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밭 언저리에 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무엇을 심기엔 너무 거친 땅. 그러나 그는 조용히 삽을 들고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처음엔 의아해했고 이내 시큰둥한 눈길로 바라보다 어느샌가 아이들은 흑투성이 그의 모습과 행동을 장난삼아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뜨기 전에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가 오던 날엔 우비도 없이 온몸이 젖은 채로 자신이 만든 물웅덩이 앞에서 뭔가를 측정하고 있었고, 강풍이 부는 날엔 갈라진 비닐을 손으로 꿰매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그를 지켜보기 시작한 건 그가 온 지 35일이 지났을 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그 노인은 마을의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고, 젊은 청년들 앞에 서서 어설픈 프랑스어로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만든 밭에서는 작은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쏟아진 비에 물 빠짐이 좋지 않았고 뿌리는 썩어버렸습니다. 콩고의 기후엔 맞지 않는다는 품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콩고의 토질에 맞지 않던 한국 품종 대신 현지 토종 작물과 한국의 개량벼 품종을 교차해 소규모 시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삽을 들고 배수로를 팠습니다. 비닐을 걷어내고 땅을 높고 낮게 다듬었습니다. 고랑, 방식이라 불리는 이 기법은 사실 한국 농촌에서도 오래전부터 쓰이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 뒤 두 번째 모종이 자라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뿌리가 썩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마을 회관 옆 나무 아래서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나도 저기서 시작했지. 우리나라 옛날엔 콩고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수도도 전기도 없던 시절.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 쌀을 수출하잖아요.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진짜 감정은 어느 순간부터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한쪽에서 중국인의 트랙터가 멈췄습니다. 고장이었습니다. 중국인은 외쳤습니다. 너희가 여기 일하니까 수리비는 너희가 내. 고장도 너희 책임이야. 현지인들은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트랙터는 중국인이 가져온 거였고 수리비를 못 내면 하루에 1달러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지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기계 밑으로 들어가 바퀴축과 연결 부위를 살펴보더니 마대자루에 남은 윤활유와 녹슨 드라이버 하나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국인은 당황했고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한 마을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냥 코리아라던데요. 우리끼리는 형님이라 부르자. 그를 부르는 호칭은 단순했습니다. 카카. 콩고 현지어 링갈라어에서 가장 따뜻하고 신뢰를 담은 호칭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된 그 말이 어느새 마을 전역에 퍼졌습니다. 형님은 오늘도 새벽에 밭 가셨어요. 형님이 준 씨앗에서 진짜 싹이 났다더라. 형님이 보여준 지도에는 물길이 그려져 있었어. 그는 마을 사람들 누구보다 먼저 밭에 나갔고 가장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손엔 언제나 작은 노트가 있었고 땅을 분석하고 물길을 기록하고 식생을 관찰하며 하루하루를 현장 연구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자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가 미국 UC 데이비스 농업생명공학 박사 출신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을에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은퇴 후 코이카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자원한 공식 파견 농업기술 전문가.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도 옛날엔 여러분들처럼 밥 굶으며 가난 속에 살았어요. 그저 흙을 오래 다뤄본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청년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나라는 지금 그렇게 잘 사는데요? 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있었거든.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우리 농촌 마을부터 스스로 바꿔보자고 했던 거야. 그날 저녁 그는 모닥불 앞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직접 그린 마을 변화 계획도였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공동 창고, 그 옆에는 공동 우물, 그 주변에 작물 회전 재배를 위한 토지 구획.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큰 기계 장비 없이도 할 수 있어. 사람이 바뀌면 땅도 달라져.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만든 고랑에서는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 물기를 따라 만든 작은 논에 벼가 자라는 걸 본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도 밭과 물의 중요성을 말해줬습니다. 직접 만든 모형으로 물순환 원리를 설명하고 흙과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어른들을 모아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공동 경작구역의 설정. 둘째, 노인과 아이도 함께 참여하는 마을 식량 자립 프로젝트. 중국인들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우리끼리 우리를 위한 식량을 재배해서 자급자족하고 남은 건 팔아서 수익을 남기자고 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계도 돈도 없는데. 그런 반응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수도도 없던 산골 마을에서 컸어요. 걸음 퍼나르며 논두렁에서 자랐죠. 근데 지금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믿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을 청년 몇 명이 자발적으로 그의 밭에 나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돈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밭에 함께 있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도 해봅시다. 기계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을 함께 세웠고 막힌 물길을 함께 팠으며 수확한 작물 일부를 고아원과 노인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러자 중국계 기업은 불편해졌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형님에게 가는 사람이 늘었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중국인이 관리하는 하우스 쪽에서 트랙터 일부가 고장났고 누군가가 일부러 고장을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말없이 형님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당신, 우리 트랙터를 망가뜨렸지? 그를 둘러싼 건 몇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밭을 일구고 있을 뿐이고 당신네들 사업엔 관심이 없소. 당신의 중국제 트랙터 관리나 잘하시오. 아무 할 말이 없어진 중국인은 말했습니다. 그럼 조심해. 여긴 한국 아니야. 현지인들 선동해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처신 잘해.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형님 집 근처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말했습니다. 형님을 지킵시다. 우리 마을이 바뀌는데 처음으로 생긴 진짜 희망이니까. 그렇게 형님의 집 앞에 밤새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옛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 없었어. 근데 이번엔 우리가 바뀔 마지막 기회야.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구덩이만 파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에 줄자를 들고 땅을 나누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형님네 밭에 모여 작물에 물을 주며 식물 일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협동 규약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이 해보자는 대로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따르겠습니다. 이젠 우리 마을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처럼 스스로 자립하는 마을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함께 바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런 변화는 인근 마을들에도 소문이 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은 형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거 우리 마을도 가능합니까? 그는 언제나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땅은 응답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곧 중국인에겐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중국계 기업은 콩고에서 10년 이상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땅은 대부분 헐값에 임대한 국유지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청년들을 싸구려 인력으로 썼고 수확물은 거의 전량을 중국 본토로 수출했습니다. 그들에게 자립은 곧 방해였습니다. 더 이상 싼 값에 사람을 부릴 수 없고 주민들이 자신들보다 형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중국인 간부들은 서서히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가꾼 벼논 한쪽이 갑자기 불탔습니다. 누가 봐도 방화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형님이 아이들과 함께 쓰던 작은 교재 창고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고 낡은 컴퓨터는 타버렸고 전기는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을에서 USB 하나만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건 마을 사람들이 처음 농사를 시작하며 기록한 재배일지와 작물 성장 기록, 실험 자료였습니다. 그건 그냥 자료가 아니라 이 마을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누군가에겐 두려운 기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싸움이 시작됐다는 건 우리가 뭔가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도 이 땅의 희망을 빼앗을 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손으로 미래를 가꾸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도 잠시, 곧 무단 점유 혐의로 형님은 콩고 행정기관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형님이 마을 주민들과 공동 경작 중인 밭이 사실상 중국계 기업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구역의 일부이며 무단으로 경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린 토지경계선 도면을 꺼내 실제 위탁구역이 아님을 증명하려 했지만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가 있어도 여기선 중국이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먼저입니다. 그 말은 너무도 노골적이었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경찰과 낯선 관리들이 들이닥쳤고 공동창고를 봉인하더니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님이 말없이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이 단 며칠 사이에 부정되고 지워지고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면 됩니까? 형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운 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낮엔 누구도 소리내지 못했지만 어둠 속에선 사람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형님.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이렇게 당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공동창고 앞에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둘러서서 그 철거를 막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아이도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손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태극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깃발 아래서 불가능이란 단어를 지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장면은 현지 기자의 핸드폰 카메라에 담겨 며칠 뒤 지역방송에 소개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한국인 기술자가 망가진 땅을 일으키고 그것마저 부정당한 뒤에도 끝내 굴복하지 않는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코이카 본부에도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개발협력부서, 나아가 UNFAO의 아프리카 담당국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곧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 서한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 기업은 갑자기 내사 대상이 되었고 위탁 경계 조작, 노동자 권리 침해, 식량 수출 독점 등의 혐의로 공식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콩고 정부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형님이 경작하던 구역을 마을 공동자립 농장으로 승인하게 되었고 그에게는 공식적으로 콩고 새마을협력단 기술 고문 직책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땅은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돌보는 사람의 것이죠. 중국 기업이 철수하고 마을의 자립 농장 허가서가 정식으로 떨어졌을 때 주민들은 한참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가요? 누군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형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걸 지켰을 뿐이죠. 마을에는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형님이 하자니까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할 일을 찾고 내일은 뭐부터 시작하죠? 라는 질문 대신 내일은 우리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작은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처음 만든 흑벽돌 건물 안에 낡은 칠판 하나, 빌린 책상 몇 개로 꾸려진 공간. 그곳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회의라는 걸 배웠고 서로를 파트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협동조합 모델을 본떠 콩고 자립 농업협의체가 결성되었고
각 가족은 공동 경작과 수익 분배, 종자 순환에 대해 서명과 도장을 찍는 체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문서라는 걸 처음 배웠고 형님은 자주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건 결국 원칙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생기고 규칙이 생기고 그 안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형님은 마을의 젊은 청년 둘을 골라 직접 한국으로 초청장을 보내 6개월간 경상북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수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이었던 건 형님이 한마디 덧붙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대단하지. 하지만 그걸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이 마을을 한국처럼 만드는 건 너희 몫이야. 여긴 이제 너희 나라니까. 사람들은 점차 중국산 비료 대신 퇴비를 썼고 단일 작물 대신 작부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논밭은 작물 테스트 구역과 공동 판매 구역으로 나뉘었고 마을 청년들이 직접 휴대폰으로 시장 시세를 검색하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 지역을 놀라게 했습니다. 3시간 거리의 인근 도시주지사는 직접 마을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콩고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곧이어 UNFAO는 이 마을을 서아프리카 농업자립 모델 시범지구로 지정했고 코이카 역시 추가 예산을 편성해 비슷한 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형님은 한 가지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콩고가, 그 토양이,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절대 한국 이름을 너무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는 도움을 주되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공적 개발 협력의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형님의 이름은 없었고 그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땅을 다시 일으킨 건 한 명의 농업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믿기로 한 그날이었다. 그러던 중 한 언론사가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국내에 방영했습니다. 방송 후 댓글에는 이런 말이 달렸습니다. 우리도 새마을 운동으로 일어섰던 나라입니다. 이젠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 됐네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진짜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정작 형님은 그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땅에 나가 현지 주민들과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그 마을은 콩고에서 자립 농업 기반으로 첫 해외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 수출품은 고구마였고 대상국은 한국이었습니다. 그 고구마 상자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콩고에서 보냅니다. 당신 나라의 한 형님이 뿌린 씨앗으로 우리가 키운 마음을 담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크고 빠른 것을 주목합니다. 화려한 기술, 수조원이 오가는 투자,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숫자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느린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먼 타지에서 맨손으로 흙을 만지고 낯선 이들과 눈을 맞추며 서로의 말을 배우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마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나서지도 않았고 상도 훈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형님이라 불렸다는 것보다 그들이 서로를 믿게 된 일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국의 위대함을 첨단 산업이나 K문화의 열풍에서 찾지만 진짜 한국의 힘은 이렇게 조용히, 묵묵히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간 사람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름 없이, 얼굴 없이 한국인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정의는 말로 외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진짜 한국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